예, 자유한국당 8월 28일 원내대책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조찬해동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연습회의를 통해서 8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 거리조법 그리고 인터넷 전문 운영법 그리고 서비스 발전 기본법 특히 이런 규제 완화 경제 민생 활성화법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아직까지 절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따 11시부터는 소관 상임위 교수단체 간사단과 함께 다시 연습회동을 통해서 8월 30일 본회의 합의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조금 전 상황이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까지 가져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와 함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일에 전 세계가 발버둥 치고 나섰습니다. 북한 제재 압박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석탄이기도 합니다. 이 북한산 석탄이 2017년 4월 말에 울산경찰청의 정보관이 동서발전 관계자로부터 북한산 의심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이고 수입한 업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서 작년 4월 말 정보과에서 수사첩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안수사대에 인계함에 따라서 울산청 보안수사대에서 내사를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작년 2017년 10월 3일 미국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외교부로부터 전달받고 지금까지는 전부 보로세로 일관했던 그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 회의를 세 차례 10월 16일, 10월 24일, 11일, 10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통일부를 통해서 초질간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지난번 관세청의 입장 변화로 북한산 석탄이 사실상 한국에 밀반입되는 그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관계부처 회의까지 세 차례 이렇게 개최한 사실 대응 방안까지도 논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철규 의원이 좀 이따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비로소 한 가지 장점과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장점은 모든 경제 지표가 일관되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고,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은 그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일자리 5,000개 문제가 아니라 고용률 마이너스 0.2%, 저소득층 소득 증감률 마이너스 7.6%, 1분기 대비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6.7%, 포인트.
전년도 대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2%. 한마디로 대통령께서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고도 여전히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하실 것인지, 모든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에 올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했다는 우스개처럼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이라도 멈춰 서서 방향을 트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틀렸다고 국민들이 곳곳에서 아우성인 마당에 대통령께서만 홀로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헌법 특검이 결국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아쉽게 종료되고 말았습니다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을 집중 겨냥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클럽의 개발 일정을 앞당기고 2016년 12월 1154회에 불과했던 조작 횟수를 2017년 1월 14,872회, 6월 24,757회로 점차 늘렸다가 대선 국면이 본격화한 작년 2017년 4월에는 무려 768만 3,677회로까지 급격하게 대폭 늘려갔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입니다. 그 여론조작이 대선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도 통계 조작으로 가리려 하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대선 공간에서조차 여론 조작에 기대를 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대선 공간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만큼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 진실을 분명히 밝혀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도 언제까지 지난 대선 공간의 댓글 조작으로서 국민 마음을 훔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이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초동 수사에 부실 서울경찰청장에 그대로 유임하면서 보훈 인사를 계속했습니다. 어제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자료를 내민 통계청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고 압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포갑적인 대통령 정치, 해도 너무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반대 여론에는 꿈쩍도 안 하시던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비판론에는 화들짝 놀라셨는지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노후보장제도라며 부랴부랴 몸소 여론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확답은 안 하셨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연금보험료 인상안이나 지급 개시 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만으로도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지급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연금 지급을 보장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임시 방편식 돌려막기식 세금깡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론에 민감하신 대통령께서 이렇게 금방이라도 입장을 내주실 거면 이제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건복지부가 오랜 시간 동안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이렇게 국민 여론을 살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그런 입장을 아예 백지화시켰습니다. 국민도 납득되지 않는 대통령의 이런 처신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제 말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노후보장 제도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은근슬쩍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있었거나 논란이 야기됐던 5개,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중폭 개각이 단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었거나 논란이 야기됐던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한다면 그 어느 부처 하나 정책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처가 없었던 만큼 아예 조각을 다시 하는 편이 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입제도 개편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나 멀쩡한 우리 군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버린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탈원전의 북한산 석탄 문제를 이야기한 산업부와 외교부, 고용 참사와 경제 참사를 빚어낸 노동부와 기재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국태부,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 개편 논란에 휩싸인 복지부, 그 어느 부처 하나 말없고 탈없는 부처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한눈만 펴려고 해도 대상이 너무 많아 버거울 지경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관 자리 몇 개 바꾸고 자리 나눠먹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